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랩탑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휴대성이 좋으면서 성능도 괜찮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찾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모델들은 대부분 가격이 상당히 아름다울 겁니다. 그래서 좀 가격적으로 괜찮은 제품들을 찾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저도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기가바이트에서 최근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제품 G5 KE-Z 게이밍 랩탑입니다.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블랙 컬러로 마감되어 있고요. 상단 모서리 쪽에 약간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 기가바이트 로고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15.6인치급 모델로 최근 랩탑 트렌드의 주력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품 무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상 1.99kg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측 기준으로 2083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kg죠. 2.1kg가 약간 안 됩니다. 자, 사이즈 대비 무게는 상당히 가벼운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80W 출력의 어댑터는 슬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전원 코드와 함께할 경우 563g으로 무게가 측정됩니다. 이 정도면 휴대성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프로세서는 12코어 16스레드의 인텔 12세대 i5 12500H를 탑재했습니다. 메모리는 8GB 용량의 DDR4 3200MHz가 탑재되었고요.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스토리지는 512GB 용량의 PCI Express 4.0 NVMe M.2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1920-1080 풀 HD 해상도 240Hz 주사율의 IPS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입출력 단자는 좌측으로 USB 3.2 제논 포트와 USB 2.0 포트, 그리고 마이크와 헤드셋 연결 포트가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SD카드 리더기와 썬더볼트 4 포트, 그리고 램 포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 후면으로 USB 3.2 Gen2 Type-C 포트, 그리고 HDMI 2.1 포트, 미니 디스플레이 1.4 포트, 전원 연결 포트가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입출력 포트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스펙만 두고 본다면 무난합니다. 단 메모리 용량이 8GB 용량이라는 부분과 스토리지 용량이 512GB라는 부분은 아쉽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모델의 가격은 현재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 99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모델에 별도의 8GB 메모리와 1TB 스토리지를 추가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해당 부품을 따로 구입할 경우 14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을 포함해서 생각하더라도 16GB 메모리에 1TB 그리고 512GB 용량의 듀얼 SSD를 갖춘 12500H CPU와 RTX 3060을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이 결국 113만원대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러면 가격적으로 상당히 괜찮지 않나요? 자, 키보드의 경우는 펜타그래프 방식의 전형적인 랩탑용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백라이트를 지원하긴 하는데 기가바이트의 RGB 퓨전 같은 화려한 RGB는 아닙니다. 효과가 아닌 단색 컬러 지정으로 딱 백라이트의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건감은 전형적인 펜타그래프 딱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터치패드는 넓은 사이즈를 가졌는데 조작감이라든지 사용성은 나쁘진 않았지만 뭔가 조금 뜨는 느낌이 들던데 요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사운드는 DTS 공간 음향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영상 시청이라든지 음악 감상에서는 무난했지만 게임을 할 때는 출력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또 헤드셋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게임을 할 때 팬소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로 듣는 건 좀 불편합니다. 자, 그럼 제품의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멀티스코어가 14319점, 싱글스코어가 1744점이 나왔습니다. PC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점수를 보면 벤치 결과에 대한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최근 진행했었던 몇 가지 랩탑 리뷰 결과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테스트 항목별로 비교를 해봤는데
이 파란색은 게이밍 쪽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픽 카드에 따라 차이가 확연하게 갈리니까요. 요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다른 색상의 그래프들을 보겠습니다. 노란색과 회색 그리고 오렌지색은 생산성이라든지 컨텐츠 제작 성능 등 작업 성능을 나타내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아요. 또 어떤 거는 지금 이 모델이 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한 다른 랩탑들의 이제 가격대를 본다면 이 결과가 뭐지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당연히 고성능 CPU와 고성능 GPU를 탑재한 고급 랩탑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또 게임도 잘 돌려주는 건 맞습니다만 랩탑이라는 성격상 제품마다 단순하게 스펙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변수가 있다는 거죠. 전력 제한 여부, 또 발열에 따른 스로틀링 발생 등 여러 변수들로 인해서 단순 스펙 비교와는 다른 테스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고성능 고스펙의 랩탑이 더 좋은 건 맞아요. 그거는 뭐 확실합니다. 하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서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3D 벤치마크 테스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산성 관련 성능을 살펴보는 UL 프로스연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와 라이트룸 클래식 그리고 포토샵을 통한 작업 성능을 테스트한 건데요. 포토 에디팅은 벤치 스코어를 봤을 때 무난한 작업 성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 에디팅은 스코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제품이 탑재한 메모리 용량이 8GB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요거는 메모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델의 벤치 결과를 보면요, 성능이 상당히 괜찮은 랩탑입니다. 물론 극 하이엔드 제품은 아니지만 업무와 생산성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지 않은 성능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메모리와 스토리지 업그레이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애초에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제가 지금 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요. 자, 다음으로 게이밍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RTX 3060 정도면 게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먼저 스파이더맨 신작을 플레이해봤습니다. 뭐 고사양 게임이라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뭐 프리셋 기준 높음으로 했을 때 레이트레이싱 사용 그리고 DLSS 사용 시 40프레임대가 나옵니다. 플레이가 가능하긴 해요. 근데 프레임에 민감한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틀그라운드는 국민 옵션으로 플레이 시 프레임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뭐 요 정도면 충분히 프레임에는 뭐 아쉬움 없죠. 자, 이쯤에서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동영상 편집 작업 기준 40dB대의 팬 소음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쿨링은 상당히 잘 되는 편인데요. 게임 시 최대 80도 초반의 온도를 기록하고 있고 열화상 이미지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체감하는 이 제품을 만지면서 체감하게 되는 열감은 상당히 낮습니다. 자, 물론 하단면을 보면 온도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면 열감은 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품 내부를 살펴보고 확장성과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내부를 보면 메모리는 삼성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추가 슬롯에 메모리를 장착하는 걸로 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스토리지는 기본 512GB 용량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자, 여분의 M.2 슬롯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확장도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54Wh 용량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절전 모드 적용 없이 벤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피스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계속 사용하는 환경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1시간 48분의 사용 시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 사용 시간이면 배터리 용량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잘 나온 편인데 뭐 일상적인 사용 기준으로 본다면 3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준수한 제품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는 랩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부족한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조건에서 보더라도 가성비가 꽤나 훌륭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밸런스가 잘 잡힌 가성비 랩탑, 게이밍 랩탑을 찾는 분들이라면 참고해볼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